안녕하세요. 주치의처럼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신장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피 속에 노폐물을 걸러주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며 혈압과 관련된 호르몬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그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장이 하는 일부터 신장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초기 신호, 그리고 평소에 신장을 지키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까지 시니어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이라는 중요한 기관이 두 개 있습니다. 등 쪽 허리의 양옆에 하나씩 위치해 있고 콩처럼 생겼다고 해서 흔히 콩팥이라고도 부릅니다. 크기는 주먹만 하지만 하는 일은 정말 많고도 중요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우리 몸을 위해 일하는 조용한 일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바로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몸속에 다양한 찌꺼기나 노폐물이 생깁니다. 또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폐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피 속에 쌓이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수백 번이나 피를 걸러서 이런 노폐물과 독소를 오줌으로 내보내줍니다. 이렇게 오줌을 만드는 기능은 신장이 하는 일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신장은 우리 몸의 물과 소금의 균형도 조절합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기도 하고 음식을 통해 소금을 먹기도 합니다. 만약 몸속에 물이 너무 많으면 붓거나 혈압이 오르고 소금이 너무 많으면 혈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은 이런 균형을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소금이나 칼륨, 칼슘 같은 전해질의 양도 신장이 알아서 조절해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신장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는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적혈구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빈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처럼 신장은 아주 작지만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장은 몸의 정화조, 균형을 잡아주는 조절장치, 몸의 조용한 관리자라고도 불립니다. 무서운 점은 신장 기능이 조금씩 나빠져도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립니다. 문제가 꽤 진행된 다음에야 이상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뒤늦게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듯 신장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줘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신장이 건강해야 피도 깨끗하고 혈압도 안정되고 몸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이 작은 콩팥이 우리 몸을 지탱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장은 몸속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능이 조금씩 나빠질 때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은 대부분 늦게 발견되곤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조금씩 손상되면서 우리 몸에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초기 증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증상은 소변 변화입니다. 갑자기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되거나 반대로 소변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소변색이 탁해지거나 거품이 많아지기도 하고 냄새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평소와 비교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게 된다면 신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몸이 붓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 주변이 부어 있거나 오후쯤 되면 발이나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든다면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몸속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붓기가 생깁니다. 피로감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자꾸 기운이 없고 나른한 느낌이 든다면
신장이 노폐물을 잘 배출하지 못해서 몸속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고 아무리 쉬어도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식욕 저하나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잘 먹던 음식이 갑자기 입에 당기지 않거나 이유 없이 속이 울렁거릴 때도 신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노폐물이 쌓이면서 위장 기능도 함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거나 피부가 간지럽거나 거칠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간접적인 신호들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하나만 나타나기도 하고 몇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다른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데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 신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느껴지면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식습관은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단 관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염분을 줄이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신장이 제대로 나트륨을 걸러내지 못하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김치나 국, 찌개처럼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물은 되도록 남기고 반찬도 간이 약한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집에서 조리할 때 소금이나 간장을 적게 넣고 천천히 입맛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그것을 처리하느라 부담을 받습니다.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은 하루에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고 특히 이미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편의점 음식, 통조림,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은 나트륨과 인, 방부제 등이 많이 들어있어 신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신장에서 잘 걸러지지 않고 쌓이면 염증을 유발하거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가능한 한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로 직접 요리해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안 좋으면 물을 너무 아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적당한 물 섭취가 신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의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수분 보충에 해당되지 않으니 순수한 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일과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칼륨이 너무 높은 과일은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나 감자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은 제한해야 하고 사과나 배, 오이나 양상추처럼 비교적 칼륨이 적은 음식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장을 지키는 식습관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생활의 방식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더라도 조금씩 식습관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만큼이나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더라도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면 신장에 부담이 쌓이게 되고 결국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장에 해가 되는 생활 습관과 꼭 피해야 할 행동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습관은 신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물은 체내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꼭 필요하고 신장이
이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물 마시는 걸 잊기 쉬운데 신장을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소변색이 짙어지거나 냄새가 강해졌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도한 음주와 흡연입니다. 술은 간뿐 아니라 신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신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로 신장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술과 담배는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통제나 건강기능식품의 과다 복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도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역시 성분을 잘 모른 채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 역시 문제입니다. 활동량이 줄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이는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리한 운동도 신장에 해롭습니다. 특히 체중을 급격히 줄이기 위한 극단적인 운동이나 단식은 신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꾸준하고 적당한 운동, 예를 들면 매일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이 신장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생활도 신장에 영향을 줍니다. 수면 중에도 우리 몸은 회복과 정비를 합니다. 신장 역시 쉬어야 할 시간이 필요한데 잠이 부족하면 이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수면 시간이 짧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상태는 몸 전체의 건강에 해롭지만 신장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신장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가벼운 명상이나 산책, 취미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신장에 나쁜 생활 습관들은 대부분 일상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서 신장을 지키는 힘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천천히 하나씩 바꿔보면 분명 몸이 달라질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떤 약물을 오래 복용하게 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체내 기능이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약물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할 때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에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흔히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들이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약들은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또는 고용량으로 복용할 경우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게 되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고혈압 약물이나 당뇨 치료제도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의사가 정한 용량대로 복용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병이 함께 있는 경우나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한 분들에게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약을 복용하시든지 현재 건강 상태와 병력을 담당 의사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항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항생제 중 일부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을 스스로 중단하거나 임의로 늘려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행동은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까지 해칠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도 예외는 아닙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분별하게 여러 종류를 동시에 복용하면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러한 건강보조식품도 전문가와 상의 후에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약은 잘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무심코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약인지, 복용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신장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 약물 복용이 안전한지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단순히 몸속 노폐물이 쌓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 여러 기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빈혈, 뼈 건강 문제, 심혈관 질환 같은 위험한 문제들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체내 염분과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혈압이 높으면 다시 신장을 더 손상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과 고혈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두 질환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빈혈입니다. 우리 몸은 신장에서 조혈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적혈구 생성을 돕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조혈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빈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뼈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칼슘과 인을 조절하고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뼈가 약해지기 쉽고 골절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골다공증이나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장 건강도 위협받게 됩니다. 신장 질환이 심해지면 혈관 내 노폐물이 증가하고 혈압도 오르면서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결국 심부전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 환자 중에는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신장이 안 좋아지면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피곤함이 심하게 느껴지거나 혈압이 조절되지 않거나 빈혈 증상이 반복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장 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그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신장이 아프면 무조건 허리가 아프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신장 질환이 심할 경우 요통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초기 신장 질환은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무조건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적절히 마시는 건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수분 조절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의사와 상담한 뒤 적절한 양을 정해 마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좋아진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하고 식단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소변색만 보면 신장 건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변색이 진하거나 거품이 많으면 이상 신호일 수는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없더라도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질환은 고령층에게만 생긴다는 생각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고혈압, 당뇨, 비만 등으로 인해 신장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신장 건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정확한 정보로 내 몸을 잘 돌보는 습관, 지금부터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일을 조용히 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 운동, 수분 섭취만 잘 챙겨도 신장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체크해보고 평소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점검해보세요. 나의 작은 실천이 가족의 건강까지 지키는 길이 됩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꾸준한 습관을 이기진 못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야 할 면역력 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바이러스와 세균이 많은 환경에서는 면역력이 곧 건강의 핵심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뿐 아니라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